자, 오늘도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매처치 수요 배움터에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큰 주제 In Search of the West, 미국의 서부를 찾아서 하는 주제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주제 중에 저는 오늘이 상당히 귀하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사에 비추어 볼 때 2년의 전쟁 2년도 안 되는, 정확히 따지면 전쟁을 해서 멕시코의 땅을 반을 가져옵니다, 미국이. 그것에서, 그 영토에서, 그 빼앗긴 영토에서 만들어진 주가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한 5개 주가 온전하게 또는 일부 그 멕시코 땅에서 미국의 주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이제 멕시코에서 땅을 오자마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금광이 터져서 엄청난 이제 미국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동부와 서부 끝이 개발되니까 동부와 서부를 이어야 하니까 이제 대륙 횡단 철도를 짓고 해서 미국이 이제 역사 속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개발하고 그 공간을 이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모델을 만들죠. 오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제시하신 이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재개발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량, 도로, 터널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것은 미국 역사의 초기 때부터 아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는, 공동체는 이동 경로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아주 역사의 교훈이 계속 내려오고 오늘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역사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현재의 얘기라는 것이 맞아요. 자, 이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을 에이브러햄 링컨, 그러니까 에이브러햄 링컨이 1848년에 일리노이스 출신 하원 의원이었죠. 연방 하원 의원 한 텀 딱 2년 하고 이제 그만 더 이상 못했는데, 그때 이것을 그는 정말 양심의 목소리고 양심 세력의 대표 같은 그런 위치였죠. 링컨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멕시코 아메리칸 워는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의 문제에서 심한 그런 그 오점을 남겼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이민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살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또 안정된 삶을 찾고 하는 그런 또 역사를 보면 또 역사에는 양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늘 침략을 당한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참 억울하고 악된 행동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그 공간이 미국 역사에 남긴 그 유산과 열매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은 공간 팽창, 공간 확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ABCD로 정리하는데, acquisition, 사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이때도 3천만 불을 멕시코에 제안했어요. 니네 땅 한 40% 정도를 우리에게 주라. 40~50%를. 그러면 3천만 불을 주겠다. 멕시코도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그래 3천만 불 받고 우리 땅 반을 줄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C입니다. conspiracy. 이제 쉽게 표현하면 번역하면 이제 음모인데, 음모는 뭐냐면은 이제 영토 분쟁이 생기니까 거기서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전쟁을 하죠. 이제 그 battles에 들어가고, 멕시코부터 받은 땅 또는 빼앗은 땅에 많은 이제 원주민 사회가 존재하는데, 특히 아파치 이런 이제 사회가 존재하는데 또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이제 완전한 공간 확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4스텝의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됐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것이 미국 사회를 관통하는 그런 그 공간 확장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아주 유명한 페인팅입니다. 이제 멕시코 전쟁이 끝나고 멕시코 시티에 쳐들어갔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쳐들어가서 항복을 받은 저 이제 페인팅인데, 저런 것들을 계속 재생산해 내므로써 사실은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런 예술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특히 영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시네 러닝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영화 속에 담긴 역사의 교훈. 그와 엄청난 스케일의 그런 역사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 알아보는데 뭐 아비스하죠? 뭐 화가의 의도가 뭐 정확하지 않습니까? 응? 이긴 나라와 망한 나라의 이제 그 탁 모습을 두 개로 이렇게 탁 이제 펼쳐 보이면서 이제 그 적에 이제 졌으니까 적의 수도 심장부에 착 쳐들어가서 군대를 착 일렬로 정렬시키고 이제 승자의 그 영광을 만끽하는 이런 페인팅들이 지금도 다시 팔려요.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팔리고 하는데 어쨌든 멕시코는 멕시코 자기 수도를 침략당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영토에 한 반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참 근데 재밌어요. 이때 이 멕시코 아메리칸 워에 여러 유산들이 있지만 멕시코 아메리칸 워에서 대통령이 셋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그랜트 대통령인데 가만히 보면은 이거 거의 무신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양상이죠, 사실은요.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민간에 의한, 그러니까 군을 민간이 통치한다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이 침해될 때 굉장한 그런 그 리액션이 가죠. 국민들도 그렇고 장성 또는 장군이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려 들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나 참 재밌는 건 동시에 군대에서 명예와 영예를 얻은 그런 인물을 정치권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절대. 그 제일 마지막 장군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퀴즈를 내면은 혹시 아실까요? 장군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고 두 번째는 지미 카르도 사실은 해군에서 해사 출신이고요. 해군.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핵잠수함 개발에 아주 직접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골수 해군 그 지도자인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권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어쨌든 멕시칸 아메리칸 워에서 대통령이 3명 나왔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하죠. 역시 역사 속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I was bitterly opposed to the measure. 영웅이에요. 저 사람이 영웅이에요. 특히 그 보급 부대. 자, 저 시대 때는 전선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텍사스에서 멕시코시티까지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 다음에 멕시코 아메리칸 워에서 첫 번째 대규모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어요. 노만디 상륙작전 전에 가장 큰 상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상륙작전을 연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상륙작전 같은 것은 군대가 많은 수가 하고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상륙작전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준비예요. 준비 사실은. 예? 노만디 상륙작전에도 엄청난 전투가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지만 사실은 노만디 상륙작전의 진가라 한다면 그것을 가능케 한 엄청난 육해공의 준비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멕시코 아메리칸 워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이어지죠. 그러니까 역사가 단절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조금 확장해 생각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멕시칸 아메리칸 워에서도 이미 상륙작전, 남의 나라에 상륙을 해서 그러니까 쳐들어간다. 이게 상륙작전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상륙작전은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면. 그러니까 땅으로 진격하는 그 공간과 시간을 그냥 확 줄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만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상륙작전은 혹시 우리 해병 장교 출신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정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엄청난 스케일의 그 준비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훈련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I was bitterly opposed to the measure. 영우였어요. 중위였던가 그렇죠, 루테는. And to this day regard the war which resulted as one of the most unjust ever waged by a stronger against weaker nation.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은 전쟁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양면성이죠. 이미 다 들어가가지고 다 그 나라 영토를 다 차지해가지고 그 영토에서 엄청난
공동체를 만들고 한 그런 것이 다 지난 다음에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 그때 돌아보니 그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어쨌든 그러나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 전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를 대통령이 기록으로 남기면서 자기가 참전했던 전쟁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 그런 것은 저는 좋은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52만 9천 평방마일을 가져왔으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페루 정도 될 거예요. 저걸 다 합치면 저거를 그 뭐 2년 전쟁에서 가져왔어요. 일방적인 승리였고, 그리고 이런 테이블에서도 보듯 끊임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싸우든지 사든지 음모로 뺏어오든지 그 공간에 이미 있는 원주민들을 파괴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양심 세력들의 또 학계의 반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들어진 아메리칸 유니언에 대해서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는 거죠, 역사에. 8만 명이 들어갔어요.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에. 그래서 13,2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컴뱃, 전투를 하다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병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병사가. 자, 멕시칸 캐주얼티는 한 2만 5천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참 알기 어려워요. 근데 그냥 대충의 예측은 한 5천 명 정도가 전장에서 희생됐고,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는 지금 1,000은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한 1,000에서 4천 정도의 민간인이, 왜냐 그 나라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희생을 당했다고 우리가 보죠. 나머지는 이제 중경상자 이렇게 쳐서 전쟁의 그 사상자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비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비율이죠. 자, 이제 뭐 이런 수치들보다는 그 전쟁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 지도로 잠깐 보셔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공간을 확보했죠. 저 왼쪽 지도에서 보듯이 그 색깔로 그려진 지도에서 보듯이 텍사스 애넥세이션, 텍사스를 1845년에 가져옴으로써 멕시코와 텍사스의 경계, 그 국경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한번 크게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니죠.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 국가 공동체가 아니죠.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를 다 이제 차지하고 이맘때쯤 남북 전쟁을 하죠.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국가의 역량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다 쏟느냐,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읽는 표현, 태평양 시대를 여는 거죠. 태평양 시대를 열어서 이제 1870년대 들어오면 뭐 신미양요 같은 사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898년에 가면 태평양의 맹주였던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이제 태평양이 미국의 그 영향권 아래 놓이게 하는 이제 그 팽창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드리면서, 멕시코가 텍사스를 독립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더 이상 어떻게 가서 텍사스를 다시 군사적으로 다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건의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엄청난 주장을 했어요. 텍사스, 1845년에 미국의 한 부분이 된 텍사스의 국경이 리오그란데, 지금의 그 리오그란데 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뉴에이시스, 저 동쪽으로 있는 저 강이다 라고 미국과 멕시코가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만약에 리오그란데를 인정한다면 멕시코는 저 중간에 보시는 엄청난 그린, 왼쪽 지도에서 보시는 저 엄청난 레드를 빼앗기는 게 돼요. 거의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에서 뺏긴 땅의 한 7-80% 되는 사이즈, 한 6-70% 되는 저 영토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멕시코로서 저걸, 그래, 알았다, 그럼 리오그란데로 하자, 여기다 경계 긋고 나머지 땅도 가져가라. 절대 그렇게 할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 사이에서 긴장감이 늘 팽배해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군의 순찰대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찰대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떤 마을에서는 순찰대 대장이 그 마을 공동체의 또 지도자로 스스로를 세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 왜 이런 일이 자신 있게 일어나냐? 답은 정확합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이 거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이주민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엄청나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땅을, 그 공간을. 왜냐?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사회가 현상이 되는 거니까. 우리 미국의 한인 이민들한테 네 나라로 가 한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Go back to your country.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치열하게 미국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 땅에 들어가 살고 뿌리를 내리는 멕시코인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미국 쪽에서는 날씨, 토양 이런 걸 딱 보니까 이게 목화 재배에 아주 좋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가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적극성과 그런 진취성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지도를 크게 보면 요런 지역입니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순찰하고 우리 땅에 우리 군대가 들어가는데 네가 왜 시비야? 하는 그런 도도하고 당당한 자세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도 자기 나라의 순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둘이 이제 전쟁을 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대치 상황 때 오간, 장군과 장수 사이에 오간 그런 그 경고문이에요. 자, 우리 배움태 선생님들한테 늘 그 시대 때 그 상황에서 그 주역들이 한 언어들을 우리가 읽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면서 조금 부담이 돼도 우리 같이 분석해 보죠. I require you 이렇게 해. To break up your camp. 여기 군사. 여기 군대 모여 있는 캠프를 해산시켜. 그리고 return to the east bank of Nueces River. 저쪽 멕시코가 중요했던 그 Nueces River로 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While 죄송합니다. 오자가 나오네요. Our governments are regulating the pending question in relation to Texas. 텍사스의 미국 유입으로 발생된 문제는 두 가버먼트에서 논의를 하니까 일단 군단은 철수시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안 그런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Arms, 무기, and arms alone,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그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제커리 테일러의 답신이 참 짧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신과 정서를 얘기해줘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죄송한데 후회하건대 I regret the alternative 차선 두 번째 arms 무기로 해결하겠어 하는 I'm going to take that one 그런 거예요. I regret the alternative which you offer, but at the same time. 그러나 잘 알아도 너도 하는 거예요. Wish it understood that I shall by no means avoid such alternative. 네가 제시한 한판 붙자라는 그 차선을 선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겠어.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그게 우리 숙제잖아요. 당당함.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순찰대고 멕시코는 군대예요. 그러면 이게 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천대 만단일 텐데 그 앞에서 자 네가 한번 붙자니까 난 그것을 선택하겠어. 해보자. 이런 서신이 오간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했던 거예요. 그 당당함의 원천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나중에 좀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